새벽 3시 12분 경보가 울렸습니다. P3 초계기가 울산 남방 오해리 해상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수심 40m 미상 자망체, 속도 3노트로 연안을 향해 이동 중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찍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 소령 해군 제2함대 정보참모부 소속입니다. 그날 밤 야간 당직 사령이었습니다. 작전실 모니터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중이가 헤드셋을 벗으며 제게 달려왔어요. 소령님, P3에서 신호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해군 구축함들이 정박 중인 울산 도크에서 3해리입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크. 바로 그곳에 최신 이지스함 다산 정약용함이 있었거든요. 북한 소형 특수전 잠수정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레이더 교란 패턴이 과거 침투 사례와 일치합니다. 저는 즉시 중앙통제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 3번, 차가운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상황 보고. P3가 미상 자망체 포착 후 신호 2절. 울산 제3도크 방향 이동 중입니다. 경계 태세 상향을 건의합니다. 한미 합동훈련 종료 사흘째다. 잔류 선박일 가능성은 없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레이더 교란 패턴이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김소령, 지금 외교 무관단 체류 중이고 중국이 우리 훈련 트집 잡고 있는 상황이야. 확실한 증거 없이 무력 배치하면 국제적 문제가 된다. 추가 징후 포착될 때까지 대기하라. 하지만 대기 명령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CCTV로 보이는 정약용함. 길이 170m, 만재 배수량 12,000톤. 국산 이지스 체계의 수직 발사대까지 탑재한 최신의 구축함이었죠. 진수된 지 석 달. 4조 7천억 원의 기술이 담긴 함정이었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건 바로 저거였어요. 물리적 파괴든 기술 유출이든 저 함정을 무력화시키면 우리 해군의 위상이 흔들립니다. 새벽 3시 40분 열화상 카메라에 이상이 포착됐습니다. 도크 북쪽 수면 온도가 국지적으로 상승했어요. 섭씨 14도에서 17도로 반경 5m 범위였습니다. 6분 후 원래대로 돌아왔죠. 소령님, 이건 하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온입니다. 누군가 물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 50분 CCTV 제3번 카메라가 정지했습니다.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중통본, 추가 징후 포착했습니다. 보고하라. 수온 상승 확인, CCTV 정지, 침투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김소령, 정약용함 당직조가 함 내부 경계에 서고 있고 조선소 민간 경비도 순찰 중이다. 이중 경계 상태야. 국방부와 외교부 협의 전까지는 무력 배치 불가다. 확실한 물증 나올 때까지 대기하라. 당직조는 6명이고 권총 한 자루와 소화기만 있습니다. 과대 해석하지 말게. 대기 명령이다. 끊김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6명 권총 한 자루 소화기, 그걸로 북한 특수부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새벽 4시 5분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혁 대령님이었어요. 지난 25년 군 생활 서해와 동해를 지켜온 분이셨죠. 하지만 그날 밤 얼굴이 달랐습니다. 턱선이 굳어 있었어요. 상부 지시는 대기 명령입니다. 근거는 외교적 고려, 국방부 협의 필요. 대령님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정약용함이 고요히 떠 있었어요. 그리고 CCTV가 멈춘 화면을. 소령, 군 생활 몇 년 차지? 14년입니다. 그럼 알겠군. 대령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령과 책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대령님은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장비 실탄 전환, 해병 1사단 항만 투입, UDT 3개 분대 수중 수색 개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령님, 그건 승인 없이는 명령 위반입니다. 승인을 기다리다 저 함정 잃으면, 4조 7천억과 우리 해군 신뢰를 잃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침묵. 모니터 속 정약용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난 서명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 대령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 배는 지킨다. 대령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붉은 경광등이 그분 얼굴을 물들였죠. 작전 개시는 5분 후다. 움직여라. 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전 병력 비상소집, 코드 레드, 실탄 전환 개시. 그 순간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명령 체계를 벗어났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 함정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15분, 울산 제3도크. 해안가 조명이 잔잔한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정박 중인 거대한 회색 선체. 다산 정약용함이었죠. 길이 170m, 폭 21m, 만재 배수량 12,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지난 6개월 전 진수됐고 지금은 최종 무장 장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그 함정을 바라봤어요. 모니터 속 정약용함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대한민국 최초 완전 국산화 이지스 전투체계.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기존 함정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인 스텔스 설계. 그리고 국산 수직 발사대 KVLS-2에는 함대지 탄도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했습니다. 하중이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소령님, 정약용함 재원입니다. 화면을 봤어요. 4조 7천억 원, 12년간의 개발 기간, 여기에 투입된 기술진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 함정이 완성되면 우리 해군은 아시아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넘어선 나라가 됩니다. 중국 해군도 경계해야 할 전력이었죠.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북한이 저 함정을 노린 이유가 작전실 스크린에 북한 해군 동향 자료가 떴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움직임이었어요. 함경남도 락원군 잠수함 기지, 특수전 부대 이동, 그리고 울산 해역 정찰 활동 증가. 대령님이 자료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작년부터 정약용함을 주시해왔어. 진수식 때도 정찰 위성 3개가 울산 상공을 지나갔지. 목표가 뭡니까? 3가지야. 대령님이 손가락을 꼽았어요. 첫째, 물리적 파괴. 함정을 못쓰게 만들면 우리 해군 전력 증강이 3년은 늦춰진다. 둘째, 기술 유출. 전투체계 자료만 빼내도 중국에 팔 수 있어. 셋째는요? 심리전. 대령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신의 함정이 조선소에서 공격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방산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 인도, 호주, 동남아 국가들한테 수출 계약 따내려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4조 7천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 위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협이 수면 아래에서 다가오고 있었죠. 화면에 조선소 배치도가 떴습니다. 제3도크는 육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입구가 좁아서 대형 함정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방어하기는 쉽지만 역으로 갇히면 빠져나가기도 어려웠죠. 정약용함은 지금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당직조 6명이 함 내부에 있고 조선소 민간 경비 12명이 외부를 순찰 중입니다. 무장은? 당직조는 권총 한 자루와 소화기만 있습니다. 민간 경비는 가스총과 경봉 정도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북한 특수부대가 온다면 그 정도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25분 UDT 제3분대가 도착했습니다. 박준혁 상사가 이끄는 6명의 대원들. 검은 잠수복에 전투 장비를 갖췄죠. 박 상사가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UDT 3분대 출동 대기 중입니다. 수중수색 개시하게. 대령님이 지도를 펼쳤어요. 도크 입구에서 정약용함까지 반경 200m를 샅샅이 뒤져. 적 잠수정 예상 위치는 북쪽 수심 5m에서 10m 사이. 암초가 많아서 숨기 좋아. 알겠습니다. 박 상사가 나갔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수중 화면이 떴어요. UDT 대원들의 헬멧 카메라였습니다. 탁한 녹색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죠. 해병 1사단도 도착했습니다. 3개 소대, 120명. 항만 주변에 배치됐어요. K2 소총 실탄 장전 크레인 위에는 저격수 둘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중이가 보고했습니다. 전 병력 배치 완료. 실탄 전환 완료했습니다. 대령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약용함을 봤습니다. 저 함정은 반드시 지킨다.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을 어긴 대가가 무엇이든 저 함정만은 놓칠 수 없다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 함정 안에는 단순히 무기 체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2년간의 땀과 3,000명 기술진의 노력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때 무전기에서 박 상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실 UDT 1팀. 도크 하부에서 이상 발견. 무엇을? 케이블이 절단돼 있습니다. CCTV 전원선입니다. 깨끗한 단면. 공구로 자른 흔적 명확합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계속 수색하라. 2분 후 다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박 상사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작전실. 잠수정 발견. 화면에 잠수정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약 5m 회색 선체. 북한 6호급 소형 잠수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해치가 열려 있었습니다. 승조원 상륙 확인. 적 6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령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병력 최고 경계 태세. 적이 이미 들어왔다. 작전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돌았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정약용암 주변 열화상 카메라 6개의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한 특수부대 6명. 그들은 이미 함정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저는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적 잠수정 발견, 승조원 6명 상륙 확인. 정약용암 위협 임박. 중앙통제본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작전 일단 중지. 상황 재평가 필요.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중지요? 적이 이미 상륙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해. 잠깐 대기하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대령님을 봤어요. 대령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야? 작전 중지래요. 상황 재평가 필요하답니다. 재평가? 대령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분 후 중통본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에 합참작전본부장과 국방부 차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옆에는 외교부 아태국장까지 있었습니다. 최 대령,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작전본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작전본부장이 외교부 국장을 봤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화면 앞으로 나왔어요. 40대 중반 안경을 낀 남자였죠. 최 대령, 지금 조선소 그랜드 호텔에 미국 제7함대 무관 3명, 인도 해군 참관단 5명, 호주 국방부 조달관 2명이 묵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정약용암 시찰 일정이 잡혀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그게 문제입니다. 국장이 손을 들었어요. 만약 지금 총격전이 벌어지면, 외교 무관들이 총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그들이 본국에 보고하면, 미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할 겁니다. 인도와 호주는 정약용암 도입 계약을 재검토할 거고요. 우리가 자국 조선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겠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함정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신중한 접근입니다. 조선소 민간 경비를 강화하고 경찰 특공대를 조용히 투입하고 경찰 특공대로 북한 특수부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침묵. 화면 속 세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최 대령, 작전본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중국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가 우리 한미훈련을 문제 삼았어요. 지금 여기서 교전이 벌어지면 중국은 한반도 긴장 책임을 우리한테 돌릴 겁니다. 그건 정치 논리 아닙니까? 정치 논리가 곧 국가 전략입니다. 작전본부장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군사작전만이 아닙니다. 외교, 방산 수출, 동맹관계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대령님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명확히 하시죠. 함정을 지키는 것과 외교적 체면 중 뭐가 중요합니까? 화면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굳었어요. 최 대령, 말을 조심하시오. 조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령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적은 함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폭약이 설치되고 전투체계가 해킹되고 4조 7천억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절차. 대령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절차 지키다가 나라 지킬 자산 잃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최 대령, 아니 대답하십시오. 누가 책임집니까? 화상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국방부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대령, 우리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히 군사작전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정치입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대통령 안보실에서도 주시하고 있어요. 중국 반응, 미국 입장, 방산 수출 계약. 한 방울의 피라도 흐르면 그 파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럼 피 안 흘리고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정약용암 주변에 6개 여론. 적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5분. 조선소 경영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였어요. 해군 측에서 우리 직원들 대피시키려고 하던데 무슨 일입니까? 훈련입니다. 새벽에 무슨 훈련을? 직원들이 불안해합니다. 무장 군인들이 조선소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곧 해제될 겁니다. 정약용암은 우리 책임입니다. 함정에 문제 생기면 회사가 배상해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중이가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그랜드 호텔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호주 무관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나중에.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나중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령님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약용암이 보였어요. 고요히 떠있는 회색 선체. 김소령. 대령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지? 상부입니다. 틀렸어. 대령님이 저를 봤어요.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 눈치를 보고 있어. 외교관들 눈치를 보고 있고 기업 눈치를 보고 있어. 그럼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 하고 있어. 대령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박 상사 목소리였어요. 긴박했습니다. 작전실. 적 이명 함정 외벽에서 포착. 반복합니다. 적이 함정에 붙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을 봤어요. 세 사람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적이 함정에 붙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작전본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통령실 보고하는 동안 함정이 날아갑니다. 작전본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최대령, 김소령, 진정하시오.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대령님이 침착하게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클릭. 화면이 꺼졌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대령님을 봤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령님이 천천히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실 전체를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부터 작전 개시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 새벽 5시 정각. 대령님이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분을 봤어요. 김소령. 대령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명령 녹음 켜놔. 예. 작전 일지에 전부 기록돼야 해. 내가 구두로 명령한 거, 시간, 내용, 전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장치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대령님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2025년 10월 5일 05시 01분. 해군 제2함대 최진혁 대령. 긴급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작전명 방패. 목적 정약용암 방어 및 적 특수부대 무력화. 중앙통제본부 승인 미확보 상태. 현장 지휘관 독자 판단으로 작전 개시한다. 하중이가 저를 봤어요. 저도 놀란 표정이었을 겁니다. 대령님은 자신이 승인 없이 작전을 시작한다는 걸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작전 내용 1. UDT 3개 분대 함 내부 돌입, 적 색출 및 제압. 2. 해병 1사단 항만 외곽 봉쇄. 3. 저격팀 제압 사격 허가. 대령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무겁게 말했어요. 교정 규칙 변경. 적 발견 즉시 제압. 생포 우선이나 저항 시 사살 허가. 경고 사격 불필요.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고 사격 불필요. 그건 사실상 전시 교정 규칙이었어요. 이번 작전의 모든 책임은 제2함대 최진혁 대령에게 있다. 작전 참모 김민준 소령은 상급자 명령 복종 의무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기록한다. 이상. 대령님이 저를 봤습니다. 김소령, 방금 내 명령 들었나? 예. 복종하겠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령님은 저를 책임에서 빼주려 하고 계셨어요. 상급자 명령 복종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대령님, 뭔가. 저도 이 작전에 동의합니다. 명령 복종이 아니라 제 판단으로 동의합니다. 대령님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김소령, 그 말은 내 경력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군인입니다. 저 함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령님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녹음 추가해. 김민준 소령, 본 작전에 동의하며 공동 책임을 진다. 05시 02분 30초.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같은 배를 탔습니다. 대령님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채널로 돌렸어요. UDT 3분대 들리나? 박 상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취 중입니다. 함 내부 돌입하라. 적 6명 추정. 제압해. 대령님, 교정 규칙은 발견 즉시 제압.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무전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 상사가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UDT 돌입 준비. 해병 1사단. 예. 항만 전구역 봉쇄. 도주하는 적은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명령 이해했습니다. 저격팀. 대기 중입니다. 사격 자유권 부여한다. 명확한 적으로 식별되면 허가 없이 발포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대령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정약용암이 보였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대령님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 장병에게 고한다. 나 최진혁이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상부 명령 위반이다. 나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고 징계받을 것이다. 대령님이 정약용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 함정은 지킨다. 4조 7천억, 12년의 노력,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 그걸 지키는 게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명령은 나중에 어길 수 있다. 서류는 나중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저 함정은 지금 지켜야 한다. 무전기 너머로 응답들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 지키겠습니다. 명령 이해했습니다. 대령님이 시계를 봤어요. 5시 3분. 작전 개시는 2분 후다. 5시 5분 정각. 대령님이 저를 봤습니다. 김소령, 후회 없나? 없습니다. 좋아. 대령님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정약용함 주변에 6개의 여론. 적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1분 후 모니터를 켜 전부대가 볼 수 있게. 저는 메인 스크린을 켰습니다. 정약용함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대령님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0초, 20초. UDT 대원들이 함정 입구로 접근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10초, 9, 8, 7.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6, 5, 4, 3, 2, 1. 대령님이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부대 작전 개시. 그 순간 정약용함 입구에서 불빛이 터졌습니다. UDT가 돌입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5분. UDT 박 상사의 헬멧 카메라 영상이 작전실 메인 스크린에 떴습니다. 녹색 야간 투시경 화면이었어요. 정약용함 메인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1팀 진입. 박 상사가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UDT 3명이 문으로 들어갔어요. 총구가 모든 방향을 겨눴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어요. 고무 밑창 전술화가 금속 바닥을 조용히 밟았죠. 1층 복도 클리어. 2팀 진입. 나머지 3명도 들어갔습니다. 양쪽 벽에 붙어서 전진했어요. 함정 내부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긴 복도를 채웠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대령님도 옆에서 무전기를 쥐고 계셨어요. 당직조 위치 확인. 박 상사가 무전했습니다. 당직조장 김상병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3층 함교입니다. 문 잠그고 대기 중입니다. 적은 아직 못 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올라간다. UDT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금속 계단. 조심스럽게 한 발씩 올라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총성. 박 상사의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교전. 1층 기관실 방향. 화면이 급회전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총구 화염이 보였어요. 누군가 쏘고 있었습니다. 엄폐. UDT 대원들이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이 금속 벽을 때렸어요. 탕탕탕. 귀를 찢는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죠. 적 1명, 기관실 입구. 박 상사가 외쳤습니다. 김중사 섬광탄. UDT 김중사가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복도를 굴러갔어요. 그리고 쾅! 하얀 빛이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가 돌아왔어요. 돌입! 박 상사가 뛰었습니다. 기관실로. 총성이 울렸어요. 짧고 정확한 점사. K1 기관단총 소리였습니다. 적 1명 제압. 화면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검은 잠수복. 얼굴에 마스크. 북한 특수부대원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적 무력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실. 다른 헬멧 카메라. UDT 2팀 최중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 복도에서 교전.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3층. 함교로 가는 복도였어요. 적 2명. 함교 문 앞. 화면에 2명이 보였습니다. 함교 문을 폭약으로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당직조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격 지원 요청. 최중사가 외쳤습니다. 대령님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저격팀, 함교 외부 창문 쪽 사격 가능한가? 저격수 이 병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가합니다. 각도 안 나옵니다. 내부 목표는 직접 제압해야 합니다. UDT 2팀, 돌입하라. 최중사가 뛰었습니다. 복도를. 하지만 적들이 먼저 눈치챘어요. 타타탕. AK 소총. 최중사가 기둥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알이 벽을 갈겼어요. 그 순간 함교 문이 폭발했습니다. 쾅! 문짝이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적 2명이 함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직조. 대령님이 소리쳤습니다. 응답하라. 무전기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성.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중사, 함교 진입하라. 최중사가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전력 질주했어요.
함교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면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연기, 불빛, 움직이는 그림자들. 당직조 6명 함교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적 2명은 전투체계 콘솔 앞에 있었어요. 뭔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최 중사가 외쳤습니다. 총을 겨눴어요. 적 하나가 돌아섰습니다. 총을 들었어요. 최 중사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탕. 적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당직조 쪽으로 총을 돌렸어요. 그때 당직조 김상병이 권총을 발사하였습니다. 적의 다리에 맞았어요. 적이 비틀거렸습니다. 최 중사가 돌진했습니다. 몸으로 태클. 둘이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주먹이 오갔습니다. UDT 대원 하나가 합류했습니다. 둘이서 적을 제압했어요. 결박했습니다. 함교 확보. 당직조 전원 무사. 작전실에 안도의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은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적 6명 중 3명 확인. 나머지 셋은 박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수색 중입니다. 2층 수색 중. 그때 새로운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였어요. 해병 소대장이었습니다. 작전실. 항만 제이도크에서 움직인 포착. 컨테이너 쪽. 저격팀 확인하라. 저격수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고배율 조준경 화면. 컨테이너 뒤에서 검은 그림자 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적 2명 확인. 정약용함에서 후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격하라. 저격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참고. 탕. 첫 번째 적이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명중이었어요. 두 번째 적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탕. 등에 맞았습니다. 쓰러졌어요. 표적 2명 무력화. 하나 남았습니다. 박 상사가 무전했습니다. 지하 기관실에서 금속 소리 들립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1팀 하강하라. UDT 3명이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아래로. 어두웠어요. 비상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열화상 모드로 전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온도로 보는 세상. 파랑과 빨강. 그리고 가운데 하나의 붉은 형체. 적 1명 가스터빈 쪽. 조심하라. 폭약 있을 수 있다. 박 상사가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 뒤쪽. 적이 뭔가 설치하고 있었어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적이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폭약입니다. 박 상사가 외쳤습니다. LED 타이머 작동 중. 화면에 빨간 숫자가 보였습니다. 247, 246, 245. 2분 45초. 대령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상사 제압하고 즉시 해체해. 적이 웃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였어요. 그리고 총을 들었습니다. 박 상사가 쏘았습니다. 타탕. 적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폭약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2분 37초 36초. 박 상사가 폭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폭발물 처리 개시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2분 36초. 그 시간 안에 폭약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12분. 박 상사의 손이 폭약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멀티미터를 배선해댔어요. 전류를 측정하고 있었죠. 확인 결과 북한제 C4 폭약입니다. 500g. 배선은 개조형. 김중사. 폭약 구조 확인. 옆에 있던 UDT 김중사가 기폭 장치를 살폈습니다. 파랑 배터리 직결, 노랑 타이머 회로, 빨강 더미, 노랑선 절단 시도합니다. 펜치가 노랑선을 물었습니다. 찰칵. 타이머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먹히지 않습니다. 김중사가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의 즉폭 장치. 분리 불가합니다. 박 상사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파랑선밖에 없습니다. 주회로를 끊습니다. 확신하나? 80%입니다. 대령님이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상사 자네를 믿네. 박 상사가 펜치를 파랑선에 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찰칵. 파랑선이 끊겼습니다. 폭탄 LED가 깜빡였습니다. 46초.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지. 기관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상사가 폭약을 가스터빈에서 분리했어요. 해체 완료. 폭약 안전화 완료했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중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통신병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죠. 하지만 대령님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전구역 수색 완료 보고받을 때까지 경계 풀지 마라. UDT와 해병이 함정 전체를 사차치 뒤졌습니다. 15분이 걸렸어요. 새벽 5시 28분. 박 상사가 최종 보고했습니다. 함 내부 완전 수색 완료. 적 6명 전원 무력화. 사망 3명, 생포 3명. 우리 측 피해는 해병 1명 경상, UDT 1명 타박상입니다. 정약용함 상태는 폭약 제거 완료. 전투체계 무손상. 함정 정상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대령님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정약용암이 새벽 햇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했어요. 잘했다. 대령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어. 하지만 축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앙통제본부 직통 라인. 붉은 불이 깜빡였어요. 저는 대령님을 봤습니다. 대령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2함대 작전실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어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최 대령 계신가? 예, 여기 계십니다. 대령님이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최진혁입니다. 상황 보고받았네. 예.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적 전원 무력화, 함정 무사.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또 침묵.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최 대령. 예. 자네가 한 일은 명령 위반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본부장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고 대령님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판단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는 각 지휘관의 재량이네. 예. 다시 말하지. 긴급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독자 판단으로 대응한 것은 재량 범위 내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령님도 놀란 것 같았어요. 본부장님 그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네. 작전본부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북한 잠수정이 조선소 근처에서 발견됐고 현장 지휘관이 신속히 대응해서 위협을 제거했어. 그뿐이야. 하지만 화상회의? 작전본부장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무슨 화상회의? 우리는 상황 보고만 받았을 뿐이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상회의를 없던 일로 하고 있었어요. 최 대령, 알아듣겠나? 예. 자네가 명령 위반한 것도 우리가 대기 명령 내린 것도 화상회의도 전부 기록에 없네. 다만 현장 지휘관이 긴급 상황을 잘 처리했다는 것만 남을 거야. 대령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왜입니까? 왜긴 왜야? 작전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함정을 지켰잖아. 4조 7천억을 지켰고 외교 무관들이 자기 전에 모든 게 끝났어.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작전본부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결과가 좋으니 문제 삼지 말라고 했어. 저는 대령님을 봤습니다. 대령님도 저를 봤어요. 우리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최 대령 들리나? 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작전본부장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령님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걸 봤어요. 하중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대령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정약용암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더군. 예. 명령 위반도 화상회의도 아무것도 없었대. 우리는 그냥 긴급 상황을 잘 대처한 거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군법회의는요? 없어. 대령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 명령 위반이었는데 결과가 좋으면 영웅이고 나쁘면 죄인이지. 대령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어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함정을 지켰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책임을 각오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없던 일이 된다고요? 대령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소령, 이게 현실이야. 정치는 결과만 본다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저는 정약용암을 봤습니다. 저 함정은 지켜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왜 이렇게 씁쓸한 건지. 새벽 5시 40분. 작전이 끝났습니다. 적 전원 무력화, 폭약 제거, 함정 무사. 박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UDT 철수해도 됩니까? 대령님이 정약용암을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마지막 수색 한 번 더 해. 선체 외부 전체 확인하고 철수해. 알겠습니다. UDT 대원들이 다시 잠수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불평 없이 움직였어요. 3개 팀으로 나눠 1팀 선체 좌현, 2팀 우현, 3팀 하부. 대원들이 입수했습니다. 작전실 화면에 3개의 수중 카메라 영상이 떴어요. 1팀 좌현 수색 시작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선체를 훑었습니다. 녹색 페인트, 깨끗한 표면, 이상 없었어요. 2팀 우현 수색 중, 특이사항 없습니다. 3팀 박 상사가 함정 하부로 잠수했습니다. 어두웠어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깊이였죠. 3팀 선체 하부 진입, 손전등이 용골 부분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작전실. 이상 물체 발견.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선체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사각형 금속 상자. 자석으로 부착돼 있었습니다. 크기 약 30cm. 금속재 케이스. 안테나 달려 있습니다. 폭약인가? 박 상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케이스 표면을 살폈어요. 전자장비로 보입니다. 표면에 LED 램프 깜빡이고 있습니다. 대령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뭔지 확인할 수 있나? 박 상사가 케이스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침투식 기뢰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침투식 기뢰. 선체에 자석으로 부착해서 함정을 폭파시키는 수중 폭약이었습니다. 폭약량은 케이스 크기로 봐서 최소 20kg 이상. 터지면 선체에 구멍 뚫립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45분. 타이머는 15분 남았습니다. 6시 정각에 기폭됩니다. 더 있나? 주변 수색해. 이 팀이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최 중사의 카메라에 또 다른 장치가 보였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동일한 기뢰 2개. 양쪽에서 동시에 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선체 양쪽에 구멍이 뚫리면 정약용암은 침몰합니다. 대령님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제거 가능한가? 박 상사가 기뢰를 살폈습니다.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었어요. 잠금 장치 있습니다. 강제로 열면 즉시 기폭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럼 물리적 제거만 가능합니다. 자석으로 부착돼 있으니 떼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떼어내는 순간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포된 적을 봤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대령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험 감수하고 제거해. 양쪽 동시에 폭발 가능성 있으니 최대한 빨리 수면 밖으로 빼내. 알겠습니다. 박 상사와 최 중사가 각자 위치에서 기뢰를 잡았습니다. 동시에 떼어냅니다. 셋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동시에 기뢰를 선체에서 떼어냈습니다. 타이머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경보음은 없었어요. 움직임 감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면으로 상승합니다. 박 상사가 기뢰를 들고 빠르게 수면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10초 후 두 사람이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 기뢰를 부두 위로 올렸어요. 안전거리 확보, 전원 대피. 작전실 인원들이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도 뒤로 물러났어요. 타이머 얼마나 남았나? 8분입니다. 대령님이 즉시 판단했습니다. 고속정 준비. 기뢰를 싣고 도크 밖으로 나가. 고속정입니까? 여기서 터지면 정약용암도 도크도 다 위험해. 최소 500m는 떨어져야 해. 해군 고속정 한 척이 부두로 접근했습니다. 박 상사와 최 중사가 기뢰 2개를 조심스럽게 고속정에 실었어요. 방수포로 덮었습니다. 출발. 고속정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 걸렸습니다. 우웅. 물살을 가르며 도크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작전실 망원경으로 고속정을 추적했습니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타이머는 6분입니다. 고속정이 도크 입구를 벗어났습니다. 바다로 직진했어요. 현재 거리 200m, 300m, 더 나가 최소 500m, 4분 남았습니다. 고속정이 계속 달렸습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500m 도달, 여기서 투기한다. 중량추 부착. 박 상사와 최 중사가 기뢰에 20kg 철제 추를 묶었습니다. 빠르게. 손이 떨렸지만 정확했어요. 준비 완료. 투척. 두 사람이 기뢰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던졌어요. 첨벙. 기뢰 2개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전속 후진. 거리 벌려. 고속정이 후진했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렸어요. 빠르게 거리를 벌렸습니다. 타이머는 2분 30초. 수심 10m. 20m, 30m, 기뢰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50m, 70m, 1분, 고속정이 700m까지 후퇴했습니다. 30초, 90m, 100m, 10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벽 6시 정각, 쿵,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높이 10m, 하얀 거품이 폭발했어요. 물보라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둔탁한 폭음이 도크까지 울려왔습니다. 창문이 약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정약용암은 멀었습니다. 500m 이상, 충격파가 도달하지 않았어요. 정약용암 상태 확인. 당직조가 함교에서 확인했습니다. 선체 이상 없습니다. 누수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중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대령님은 바다를 봤습니다. 물은 다시 잔잔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 상사가 부두로 올라왔습니다.
잠수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침투식 기뢰 이게 전부 무력화 완료. 정약용암 안전합니다. 대령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박 상사가 정약용암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대령님이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약용암을 지켰습니다. 새벽 7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정약용암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어요. 손상 하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전 결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적 특수부대 6명 전원 무력화, 사망 3명, 생포 3명, 북한 6호급 잠수정 1척 격침, 침투식 기뢰 2개 제거, 정약용암 무손상, 아군 피해 경상 3명, 엔터를 쳤습니다. 완료. 대령님이 보고서를 읽으셨어요.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까지. 잘 썼네. 대령님이 서명란에 이름을 쓰셨습니다. 최진혁. 또렷한 글씨였어요. 이제 올라가겠지. 상부로요? 응. 대령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합참에서 사람 내려올 거야. 상황 보고 들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령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지. 결과가 좋으니까 칭찬받을 수도 있고 절차 어긴 거 문제 삼으면 징계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함정을 지켰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김소령. 대령님이 저를 봤어요. 우리는 명령을 어겼어. 화상회의를 끊었고 독단으로 작전을 개시했지. 결과와 과정은 별개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합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서울 본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대령님이 정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훈장이 달린 정복. 33년의 무게가 거기 있었습니다. 김소령도 준비하게. 저도 갑니까? 당연하지. 자네도 작전 참모였잖아. 저도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어요. 떠나기 전 박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UDT 전원 감사드립니다. 뭘? 자네들이 수고했지. 함정 지켜서. 다행입니다. 대령님이 박 상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폭약 해체 기뢰 제거. 자네 아니었으면 못했어. 박 상사가 격려했습니다. 대령님도 격려로 답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울산을 벗어났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령님은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지나가는 풍경들, 산, 들판, 작은 마을들. 1시간쯤 지나서 대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소령. 예. 후회하나? 뭘요? 어젯밤 내 명령 따른 것.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래? 예. 우리는 함정을 지켰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대령님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네. 오후 2시 합동참모본부 도착. 육중한 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긴 테이블, 장성 넷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인사참모부장, 그리고 합참차장. 앉으십시오. 우리는 앉았습니다. 신문 받는 자리 같았어요. 작전본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 대령, 어젯밤 작전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함정을 지켰고 적을 무력화했습니다. 외교 무관들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선소도 정상 가동 중이고요. 대령님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전본부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절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기 명령을 어겼고 화상회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예, 이건 명령 불복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합참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4조 7천억짜리 함정을 지켰으니까요. 대령님이 글을 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합참차장이 다른 장성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침묵. 결론은 이렇습니다. 합참차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최진혁 대령, 제2함대 정보참모부장직 해임. 해군본부 교육사령부 교관으로 전보. 교관이요? 예, 진해 교육사령부입니다. 사실상 한직이었어요.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령님은 함정을 지켰습니다. 명을 어긴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킨 겁니다. 김소령, 작전본부장이 저를 봤어요. 진정하시오. 하지만 최 대령은 절차를 어겼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령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보 명령 받아들이겠습니다. 합참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잘했습니다. 합참차장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함정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대령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부당합니다. 항의해야 합니다. 항의해서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김소령 대령님이 저를 봤습니다. 난 괜찮아. 함정을 지켰으니까. 교관직은 사실상 좌천 아닙니까? 그래. 대령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내도 나쁘지 않아.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했어요. 한 달 후, 대령님은 진해로 떠났습니다. 조용히, 환송식도 없었어요. 짐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불렀습니다. 김소령. 예. 어젯밤 일 기억하게. 예. 명령과 책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 그때 자네가 어떻게 할지는 자네 몫이야. 저는 경례했습니다. 대령님도 경례로 답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대령님을 태우고 멀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정약용함은 예정대로 2026년 말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기동함대 사령부에 배치됐죠. 아무 문제 없이. 북한 침투 사건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경계 훈련으로만 기록됐어요. 외교 무관들도 언론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령님은 진해에서 교관으로 일했습니다. 해군 사관생도들에게 전술을 가르쳤어요. 조용히. 승진은 없었습니다. 제독으로 진급하지 못했죠. 35년 군 생활 끝에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대령님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어긴 군인이었죠. 절차를 무시했고 화상회의를 끊었고 독단으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4조 7천억짜리 함정을 지켰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를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승진도 훈장도 표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울산을 지킨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최진혁 대령, 책임을 선택한 사람.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명령과 책임 사이에서 선택했던 그 시간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약용함은 지금도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아무도 모른 채.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함정이 무사한 건 누군가 책임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영웅은 아니었지만 군인이었습니다.